반갑습니다. 저는 2월달까지, 올 2월달까지 통일부에 근무하다가 법제연구원 공직 한 4, 5개월쯤 되는데, 공도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 있으면서 인권, 북한 인권 담당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업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이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작업이 드디어 NKTV에서 드디어 하나씩, 물론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나오기 지금 시작하거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저께 이 자료를 택배로 받아서 400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제 느낀 사항을 토론회인데 제 1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 토론이라기보다는 느낀 점 몇 가지하고 또 질문사항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건 거짓말이다 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실태조사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내에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이 23,00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 사회적 위치에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하기 시작하셨고,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우리들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가 인권 실태, 매우 정보 유입의 한계도 있고, 이 북한사의 폐쇄성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운영 실태, 분석까지 하셔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이야말로 국내외 전문가라든지 NGO, 특히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지만 인권기구, 감시기구,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이런 북한에 있는 인권 실태라든지 조사를 발표하고 계속 언론에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권 실태 조사 자체 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는 큰 자극이 되고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뒤쪽에 보면은 또 나와있지만 이 북한이 어느 정도 국제 규약이라든지 국제 협약에 가입 내지 비준을 하는 그런 걸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조약이라든지 내부적인 협약을 무시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 전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공개 비공개 처형이라든지 낙태, 고문, 폭행이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민보안부라든지 식교소는 정치범이 아닌 일반범이기 때문에 그런 처형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제로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직접 목격하거나 북한 내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자료가 아니라 목격자라든지 경험자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차피 이게 지금 사실이지만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라든지 나올 때 어느 정도 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직결소 노동 단련대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고난 행군 이후에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생겨난데 이게 탈북자들을 수감하는 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페이지 20페이지에서 보면 아실 때서 굉장히 저도 많이 이걸 보고 참 이게 자료가 잘 됐구나 느꼈는데 표 1단위 3에 보면은 2000년 이후에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에 탈북자가 굉장히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탈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 도표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참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다음 교양소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사법체제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구금시설이기보다는 지역적 시대적 특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이 교양소의 인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양서열 같은 경우에는 비사주의 범죄자들이 지시불이행자 이런 분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지만은 특히 여기서 북한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난 이런 곳에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권 침해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009년입니다. 그 곰즈라든지 로버트 박 그리고 미국 기자 로라링 이런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오면서 이제 8년 노동 교화형이라든지 그리고 70만 불에 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아무 그런 근거라든지 법적 근거 규정 없이 그냥 내린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인이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조금 더 정확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고현자 연구원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윤상 소장께서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23,000명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심청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목적이 뭐냐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의 목적은 북한 인권 실태를 세상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그걸 개선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적은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국제사회에 알려가지고 꼭 가해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조사가 체계화, 유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이 인권 피해 사례 체계화라든지 그리고 DB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는지 좀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2005년 북한 형법을 기준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전문가들이 또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것도 있지만 조금 한 가지 좀 지적이 아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북한 형법 233조가 나옵니다. 233조의 비법 국경 출입제입니다. 이 233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라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탈북자가 생기고 그리고 한국 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그리고 강제송환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많이 인권 침해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233조는 2005년도 기준했지만 현재 2011년 현재는 지금 한 5년 정도의 개입이 있는데 4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4번을 수정해서 여기서는 이제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행위에 처하고 여기서는 지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5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조금 바꿔주시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234조에 보면 또 비법 국경 출입 협조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은 이 234조에 보면은 또 이 국경 관리 부분 일꾼이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죠. 이런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들을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처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여러 번 도와줬거나 그리고 돈을 받았거나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내에서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 형법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형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체계화 DB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우리 지금 일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은 제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국제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게 목적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의식을 또 가지시고 그렇게 운동을 해 나가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